우승은 NBA 모든 팀들의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우승을 노리기 힘든 하위권 팀은 상위 픽 지명권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패배하는 탱킹을 일삼으며 한 시즌을 무기력하게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탱킹 노선을 고수했던 팀의 방향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면서 거의 5할에 가까운 승률을 이끈 간지나는 유망주가 등장했는데요. 이 선수는 바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입니다. 줄여서 SGA라고 불려지는 그는 리그 입성 당시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진 못했고 친정팀에서도 1년 만에 트레이드 되었지만 불과 3시즌 만에 전문가들의 냉철한 평가가 무색할 만큼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리그 최고의 가드 중 한 명으로 성장했는데요. 긴 암흑기를 보낼 줄 알았던 OKC 팬들에게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전도유망한 라이징 스타의 스텝업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7월 12일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국가대표 육상선수 출신으로 운동선수의 재능을 물려받았고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농구 코칭을 해주면서 일찍이 농구선수로서 기반을 다졌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에어 캐나다 센터에서 보쉬와 칼드론의 플레이를 보면서 NBA 선수를 꿈꾸게 되었고 10살 때부터 동네 농구클럽에 가입해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단순한 농구 모임이었지만 알렉산더가 합류한 이후로 나이키 엘리트 유소년 리그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동갑내기 사촌인 니킬 알렉산더 워커도 수준급 농구 유망주였기 때문에 매일 그와 치열한 1대1 승부를 겨루면서 함께 성장했고 둘은 머지않아 NBA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2년간은 감독님의 집에 머물면서 농구에만 열중한 결과 패스만 했던 포인트 가드에서 졸업반 때는 경기당 평균 20득점을 담당하는 위협적인 가드로 성장했습니다. 원래 목표했던 대학교보다 더 명문인 켄터키 대학교에 입학 제의를 받아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케빈 녹스, 하미두 디알로와 같은 5스타 유망주들에 비해 과소평가받았지만 그와 함께했던 코치는 그의 플레이가 화려하진 않아도 탄탄하고 체계적이며 중요한 순간에 탁월하다고 지켜세웠습니다. 24시간 내내 오픈되어 있는 트레이닝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한 선수였고 경기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에도 상대의 플레이 영상을 돌려볼 정도로 농구에 진심이었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발 포인트 가드 자리를 꿰찼습니다. 평균 14.4득점, 4.1 리바운드, 5.1 어시스트, 야투율 48.5%를 기록하면서 동남부 지역 MVP로 선정되었고 NCAA 토너먼트 본선에서도 16강까지 진출했는데요. 아쉽게도 캔자스와의 맞대결에서 마지막 3점 슛이 빗나가 3점 차로 탈락을 맛봤습니다. 그럼에도 샤이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로터리 픽 안쪽이 예상될 만큼 훌륭했고 신입생 시즌을 마치자마자 2018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습니다. 루카 돈치치, 트레이 영, 디안드레 에이튼 등 쟁쟁한 유망주들이 많았던 황금 드래프트에서 탁월한 신체 조건과 재능을 가지고 있던 샤이는 1라운드 11순위로 샬럿 호네츠의 지명을 받으며 NBA에 입성했습니다. 허나 바로 후순위로 그를 원했던 클리퍼스가 트레이드를 제안하면서 데뷔는 LA 클리퍼스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지명권 2장을 더 얹어 데려온 유망주인 만큼 샤이는 루키 시즌부터 82경기를 모두 출전했고 그중 대부분을 주전 포인트 가드로 중용받으면서 빠르게 프로 무대에 녹아들었습니다. 슛 시도는 적었지만 평균 2자릿수 득점에 턴오버는 1.7개에 그치는 등 신인답지 않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면서 랍시티 마지막 해였던 지난 시즌보다 좋은 승률을 기록해 플레이오프 무대까지 밟게 되는데요. 플레이오프 데뷔전에서 만난 상대가 하필 3핏에 도전하는 당대 최강 워리어스였지만 데뷔전부터 3점슛 3개 포함 18득점을 기록하더니 4차전에서는 야투율 60%로 팀 내 최다인 25점을 올리는 등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업셋에는 실패했지만 20살 유망주가 보여준 활약에 함께 뛴 선배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루키 세컨드 팀의 이름을 올리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샤이는 다음 시즌에도 클리퍼스와 함께할 것이 유력해 보였지만 클리퍼스가 카와이 레너드 영입을 시작으로 폴 조지까지 영입하는 과정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OKC에서는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과 포인트 가드 대선배인 크리스 폴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늘어난 출전 시간과 비례하게 득점 볼륨을 확 끌어올렸는데요.
개막전부터 26점을 기록하더니 12월에는 한 달간 20점 이상의 평균 득점과 야투율 50% 이상으로 쾌조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스탯만 쌓은 게 아니라 득점 효율도 뛰어났기에 팀 성적을 매섭게 끌어올리기 시작하더니 탱킹 노선이 유력해 보였던 썬더의 최종 성적은 44승 28패, 서부 컨퍼런스 5위로 2년 연속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1라운드에서 하든과 웨스트브룩의 휴스턴을 만나 두 경기를 내주고 시작했지만 3, 4, 6차전을 잡아내면서 기어이 승부를 7차전까지 끌고 가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까지 루겐츠 돌트는 하든 스토퍼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 폴 샤이 돌트가 68점을 압작하면서 팽팽하게 맞섰으나 2점 차로 아쉽게 패배하며 두 번째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미래가 되어줄 루키들의 가능성을 본 OKC는 오프시즌 베테랑 선수들을 한 번에 트레이드하면서 리셋 버튼을 완벽하게 눌렀습니다. 어려도 너무 어린 루키들로만 맞이한 20-21 시즌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등장한 SGA는 내외각을 가리지 않는 득점력으로 완벽하게 에이스 역할을 수행했고 1월 한 달간 5할 승률을 기록하면서 오클라호마의 탱킹에 큰 차질을 빚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2월 초 팀은 조지엘과 하미도 디알로까지 내보냈고 3월 말 족저근막 부상으로 인해 샤이도 시즌을 마감하면서 썬더는 그제서야 원하는 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26위로 뒤에서 탑3 진입에는 실패했고 로터리 추첨에서 6픽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음 2일2 시즌을 앞두고는 5년 맥시멈 계약을 체결하면서 팀의 미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조시 기디를 데려왔지만 아쉬움이 남은 OKC는 2년 연속으로 탱킹 노선을 유지했는데요. 오프시즌에 슛거리를 더 늘려서 온 샤이는 딥3로 클러치 타임을 지배하면서 가뭄에 콩나듯 썬더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도 엄격한 순위 유지 때문에 제 기량을 다 보여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시즌보다 더 흡족한 2순위 지명권을 얻으면서 4년차 시즌을 마쳤습니다. 챗 홈그렌이라는 재능 있는 빅맨을 얻어 리빌딩도 이제 끝이 보이던 상황. 홈그렌은 드류리그에서 르브론을 수비하다가 힘줄 파열 부상을 당해 데뷔가 한 시즌 뒤로 밀리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썬더가 수집한 재능이 개화하는 것을 더 이상 탱킹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부상을 완벽히 떨쳐내고 돌아온 샤이는 득점, 야투 효율,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등 전 부문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며 계약 규모에 걸맞는 슈퍼스타로 스텝업했습니다. 경기당 20개의 슛을 던지면서 성공률이 무려 51%라는 최상위권 가드의 효율을 기록하는 동시에 평균 30득점이라는 볼륨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는데요. 11월부터는 20경기 중 15경기에서 30점 이상을 뽑아내는 등 억눌려 있던 득점 본능을 깨우면서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시즌 지지부진하고 있던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의 득점 합산보다 더 높은 득점을 기록 중인 게 화제가 되었고 샤이는 서부 가드 중에 4위로 생애 첫 올스타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올스타전 나들이를 마치고 후반기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각을 유지했는데 특히 레이커스 원정 경기에서 여유로운 미드레인지 점퍼로 맞불을 놓더니 통산 득점 1위에 오른 르브론 앞에서 쐐기 3점을 터뜨리면서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곧장 다음 경기인 포틀랜드전에서는 야투율 81%로 44점을 폭격했고 시즌 중 6번의 40점 경기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빡빡했던 중위권 싸움 속에서 썬더는 40승 고지를 밟고 돈치치의 댈러스마저 실패한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서부 10위로 안착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9위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32점 3스틸을 기록하면서 공수양면으로 맹활약한 끝에 8번 시드 결정전까지 올랐으나 미네소타에게 완패하면서 아쉽게 플레이오프 진출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평균 30득점, 50% 이상의 야투율을 기록한 역대 최연소 가드가 되었고 쟁쟁한 가드 후보들을 제치고 커리어 첫 퍼스트 팀의 이름을 올리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며 정말 재미있는 한 해였지만 우리는 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번 여름 농구 월드컵에서는 팀 동료인 돌트와 함께 캐나다 대표팀에 참가해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을 꺾으면서 동메달을 목에 거는 기쁨을 누렸는데요. 대표팀에서도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확실한 리더로 활약했고 대회 베스트 5 라인업에 포함되는 등 꾸준히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3-24 시즌에는 이핑 유망주 홈그랜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 6년 차로 접어드는 SGA의 오클라호마 시티가 듀란트 웨스트브룩의 시대처럼 서부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